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직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원칙을 강조한 건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의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나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를 겨냥해 원칙적 수사를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 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는 만큼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다룰 것을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또 야권의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계엄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접수받고 바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오늘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금 전에 결심이 끝났습니다. 바로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 실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총 9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여기서 통일교가 어프로치했다는 민주당 의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9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눈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꼬리 자르기와 도저히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걸 봤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교단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동기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지금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이렇게 금품이 전달된 걸 두고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통일교와 한학자 총재를 겨냥한 겁니다. 또 아이가 셋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재판이 김건희 씨 청탁 관련 결심 재판이었는데 정교 유착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심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구형량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모두 합쳐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3개 혐의가 2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나 권성동 의원 이렇게 투트랙을 통해서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김건희 씨 선고도 있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커지는 통일교 사태에 결국 국민의힘이 또다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통일교 사태 자체를 민주당 쪽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재수 장관을 향해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받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폭로하겠다던 윤영호는 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경원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심지어 통일교와의 커넥션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기에 더더욱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사퇴까지 터지며 국힘 내부의 붕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재수는 의혹만으로도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며 공직자의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녹취까지 나온 나경원 또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행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송원석의 경우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국민들께 답하기 바란다
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교를 엮으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단순 의혹만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통일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들은 연달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전 장관이 20일 뒤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각 사퇴 후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종교단체가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완전히 민주당 책임론으로 몰아가겠다. 이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통일교와 커넥션이 드러나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열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 내부에 더 큰 문제, 더 큰 연루 의혹을 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성배의 재판에서 윤영호의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경원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나경원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통일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통화로 통일교에서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제가 가운데서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면담 장소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펜스 전 부통령과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시점은 2022년 대선 직전이며 윤석열과 펜스의 비공개 회담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속 나경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약간 일종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쪽 일정팀이랑은 다 몰라요. 그걸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는 윤석열과 펜스 그리고 통일교 회동의 실무 책임자를 나경원이 자처한 정황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윤석열 캠프의 일정팀조차 모르는 상황임에도 나경원이 조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경원이 통일교의 요청을 직접 수용하고 실행에 옮기는 핵심 실무 라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치인이 특정 종교 단체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건 단체의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에 속한 채 움직였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경원은 단순한 협력자 이상의 윤석열과 통일교를 연결한 또 다른 가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점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 또한 고려하면 이는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의 외교 행보에 영향력을 끼친 사안이기에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 하나로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모든 프레임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영호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당내 중진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까지 통일교와의 유착설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민주당으로 돌리려고 프레임을 짰으나 민주당에는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의 내부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편 11일 출장을 마친 전재수가 귀국하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사실이고 황당한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밝히는 데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의혹만으로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겠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녹취록까지 공개된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입장을 내놓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간부와 직접 통화하며 일정 조정을 논의했던 사람은 전재수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나경원입니다. 녹취록이라는 완전한 증거 앞에서도 버티고 있는 나경원.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렇기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재수는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나경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국민의힘에서 결국 현역 의원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던 친윤계 인요한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원 한 명의 사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이 국힘 내부를 정면으로 때리고 비례직 의원까지 갑자기 사퇴하고
나경원 녹취록이 공개되는 이 상황.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초대형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던지려던 모든 프레임은 다시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먼저 국가적인 중대사와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엔 총회에서 2028년도 유엔 해양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선정이 됐습니다. 뉴욕 방문의 성과고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윤영호 씨로부터 제기된 저와 관련된 불법적인 금품수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SNS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뭐 수사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또 국민들께 뭐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기자간담회 형식이나 등등을 해서 밝혀질 것이고,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해양수산부의 일이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게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한 엄청난 결단이었고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한 황당한 일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든지 또는 이게 국민들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를 만들고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뭐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흔들림 없이 해수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제가 이 문제를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그래서 서울,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성장 거점을 만드는 그 일에 저도 힘을 보태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가장 강력한 해양수산부의 지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뭐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한두 건씩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제가 뉴욕에 가 있으면서 정보를 다 취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자분들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요 정도 다 드린 걸로 하고, 별도로 아마 질문도 있으실 텐데 요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전반적인 상황들 제가 좀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반드시 밝히겠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해양수도 만들고 해양수도권 만드는데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보건행정처장님,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뿐 아니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그 주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우리 최혁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 좀 전에 추미애 의원님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번 좀 일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 그러지만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떤 논리로 무너지는지, 나치의 그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악용이 됐는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동욱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조용해! 당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했어? 들어봐! 평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뭘 평가를 해요? 신동욱 조용히 해봐! 질의한다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님, 왜 당신은 내 이름 불러? 신동욱 의원님,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들어봐. 발언권을 얻어서 들어봐요, 발언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신동욱 의원님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오늘 이후로 발언 제한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저와 위원장님을 나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이름 불렀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저도 수없이 발언 당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그때 단 한 번도 그런 짓 안 하셨다. 나도 나치 같다며, 나치! 내 이름 저질렀고. 나치 같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 책 읽어보라고요. 누가 나치 같다고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 저는 그렇게 수없이 발언 당해봤는데도 한 번도 제일 안 하셨다. 자, 신동욱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명예를 공격하고 했었어요. 도발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셔놓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신동욱 의원이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을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발언 제한합니다. 자, 계속 떠드시면은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시고 계속 떠드시면 퇴장 명령할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